만화책 좋아하세요? 많은 만화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실험을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뭔가 잘못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상한 힘을 얻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야기의 영웅 또는 악당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할 실험들은 너무나도 이상해서 슈퍼히어로 영화에나 나올 법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 과학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기 위해 안전벨트를 매세요. 과학자들이 자신의 실험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좋겠어요. 1991년 핀란드의 한 과학자는 나비가 새로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한 종의 나비를 외딴 섬에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 완전히 낯선 곳으로 끌려간 나비가 불쌍하다고 느끼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과학자는 이 무해하게 보이는 나비가 실제로 위를 터뜨리는 기생 말벌의 숙주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기생 말벌들은 더 작은 크기의 위를 터뜨리는 기생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기생 말벌이었어요. 나비가 섬에 방생되자 말벌은 숙주 덕분에 섬 전체로 퍼져나갔고 소위 말벌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화를 낼 만도 하겠지만 다행히도 그 섬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지역의 작은 섬들에서도 같은 종의 나비가 발견되었어요. 그러니 그 섬들에도 사람이 살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가혹한 환경도 나비와 기생 말벌은 번성하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에서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실험은 후대 과학자들에게 교훈을 주었어요. 사전 조사를 더 잘할 것. 잠자는 용을 깨우지 마세요. 이 다음 실험처럼 좀비를 다시 살려내지 마세요. 너무 허구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좀비는 뇌에 굶주린 좀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비는 실제로 담수 환경에 서식하는 다세포 미세동물인 델로이드 로티퍼라는 동물이에요. 영화, TV 프로그램, 책에 나오는 불멸의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이 생물체는 훨씬 더 오래된 동물일 거예요. 이들은 약 5천만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으려면 견고한 생존 기술이 필요해요. 과학자들은 이전에 다른 실험을 통해 로티퍼가 영하 20도에서 얼었다가 최대 10년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극 영구 동토층에서 2만 4천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좀비 로티퍼 무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훨씬 더 흥미롭고 입이 떡 벌어지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가 되려면 위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겠지만 저라면 좀비를 발견했을 때 다시 살려낼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학자들은 해냈어요. 로티퍼를 해동하자 그들은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어 번식까지 이어갔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이 작은 생명체는 크립토바이오시스라고 알려진 신진대사 정지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인생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수분이 얼거나 말라버리는 서식지에 살기 때문에 크립토바이오시스를 사용하도록 진화했으며 이는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알렉사, 데스티니 차일드의 서바이벌을 틀어줘. 과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으스스한 실험을 통해 냉동 보존을 더 잘 이해하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마녀나 마법사였다면 호그와트에서 연금술을 선택 과목으로 들었을 거예요. 다음에 소개할 놀라운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마치 마술처럼, 아니 과학적으로 정제수를 금속으로 변형시켰습니다. 비록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이 변화로 인해 액체는 전기를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마법사의 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알칼리 금속은 과학자들의 비밀 재료였어요. 나트륨과 칼륨의 작은 방울을 소량의 수증기와 섞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짧은 순간 동안 물이 반짝이는 황금빛 금속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광경을 맨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자들에게 이와 같은 변형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압의 행성 중심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또 다른 한 가지를 증명해요. 과학은 정말 마법이라는 것이죠.
얼음 좀비가 소름이 돋지 않았다면 다음 실험은 어떨까요? 오가노이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가노이드는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키울 수 있는 미니 버전의 장기입니다. 이 줄기세포의 멋진 점은 모든 유형의 신체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이미 작은 심장과 인간처럼 울 수 있는 눈물샘을 개발했어요. 심지어 조사나처럼 뇌파와 유사한 것을 생성하는 미니 뇌를 성장시키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가노이드 목록에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안배라고 불리는 2개의 눈을 가진 작은 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공포영화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어쨌든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먼저 신경조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 다음 화학신호로 해당하는 세포를 자극하여 빛에 민감한 세포로 채워진 작은 안배를 형성했습니다. 옵티컵은 빠르면 30일 이내에 나타나고 50일 이내에 성숙했어요. 이 기간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인간 배아에서 망막이 발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진은 총 314개의 미니 뇌를 만들었지만 모든 뇌가 안배를 형성한 건 아니었고 72%만이 안배를 형성했어요. 오가노이드 덕분에 과학자들은 우리 뇌의 발달과 기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 시스템이 어떻게 발달하고 질병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실명을 유발하는 망막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은 지느러미 실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 밖의 물고기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한 과학자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물고기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도 물속에서처럼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금붕어를 자동차에 넣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퀴가 달린 작은 플랫폼에 장착된 플라스틱 수족관인 물고기가 작동시키는 수조였어요. 이 수조에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특정 방향으로 헤엄칠 때마다 자동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하지만 상상할 수 있듯이 물고기가 운전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물고기들이 특정 행동을 특정 보상과 연관시키도록 훈련시켰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움직이면 맛있는 간식을 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는 장애물을 배치하여 물고기가 물속 차량 주변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놀랍게도 며칠이 지나자 물고기는 주변 환경 변화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는 마세요. 조만간 금붕어 운전사가 등장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새로운 돌연변이거미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실험에서 한 과학자 그룹은 거미 한 종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다리가 짧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거미종의 전체 게놈을 매핑해야 했어요. 그런 다음 긴 다리 유전자를 분리해서 배아 발달 과정에서 이 유전자를 끄는 방식으로 더 짧고 기형적인 다리를 가진 거미 개체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실험을 통해 거미의 몸의 비밀은 물론 세 쌍의 다리로 걸으면서 가장 긴 다리 한 쌍을 흔들어 길을 찾는 거미의 독특한 이동 방식을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